네, 안녕하세요. 개발자 최바원입니다. 오늘은 좀 간단한 개발 문서 작성 요령을 여기서 좀 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현업에서는 이제 이게 뭐 다양하게 뭐 불릴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엔지니어링 원페이저라고 얘기하는 문서가 있어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한 장짜리 문서인 거예요. 개발할 때 복잡하게 쓰려면 쓰기 어려우니 정말 한 장짜리로 진짜 꼭 필요한 것만 쓰자라고 돼서 나온 이제 양식들이고,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개발 이제 방법론 설명드리면서 뭐 SRS 요구 이제 사항 관련된 부분에서 뭐 SDS 이제 설계 관련된 이런 이제 문서들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양식들 뭐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거든요. 이게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이제 문서 양식이기 때문에 뭐 성능, 뭐 기능, 보안, 뭐 다국어 지원, 현지화는 어떻게 할래, 인증은 어떻게 할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다뤄야 돼서 좀 적합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 개발 문서를 작성하는 습관을 기르기에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한 장짜리 문서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엔지니어 원페이지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작성할 때 이제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좀 이제 최대한 쉬운 표현으로 간결하게 작성하세요. 뭐 어렵게 적으려고 길게 적으려 하지 말고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이게 문서는 내가 아닌 남이 읽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공유가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남이 읽는 거기 때문에 남의 눈높이에 맞춰서 적어야 돼요. 나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개발 용어로 막 어렵게 적는다고 잘 만들어진 문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도 이해 못하고 자기만 이해한다? 문서의 기능, 공유라는 거를 아무도 못하는 거잖아요. 자기만 이해할 수밖에 없으면. 그게 빵점짜리 문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남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걸 고민을 해야 돼. 그게 글쓰기 잘하는 또 이제 원칙 중 하나예요. 남이 이걸 어떻게 써야 잘 이해를 할까?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려운 용어 표현이 있고 쉬운 개념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쉬운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연을 하는 거고,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고민하면서 적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과 의견을 좀 확실히 구분해서 적으시는 게 중요해요. 명확히 본인이나 신뢰할 수 있는 소스로부터 확인된 게 아니면 모두 이건 의견인 거예요. 그냥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어 보이려고 내가 정확하게 안 게 아니야, 약간 이제 애매한 게 있는데 그걸 사실인 것처럼 문서에 적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동작한다 라고. 근데 이게 의견은 의견으로 적어야지, 이렇다 이렇게 동작한다 적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확인된 게 아니라 그렇게 동작을 안 해, 이거 진짜 여러 사람 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기반해서 개발했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의견은 의견이라고 적어야지 사람들이 그 문서를 볼 때 주의를 하면서 경계를 하면서 보게 돼요. 아, 이건 의견이구나. 내가 좀 더 확인해 봐야겠다.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의견은 확실한 의견이라고 적으시고 정확하게 확인된 것만 사실이라고 적으세요, 문서에는. 그리고 제발 좀 일기를 쓰지 마세요, 문서에. 뭐 느낀 점 뭐 이런 거 뭐 독후감 아니에요, 문서, 개발 문서는. 그런 건 본인 블로그에 적으시고. 그러니까 결국 아까 했던 얘기랑 같은 거예요. 사실만 적다 보면 그런 느낀 점, 의견들이 들어가지 않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제 필터링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사실만 적어라 이거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PPT처럼 꾸미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저 이거 낭비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를. 이거 대학교 리포트 아니거든요. 이거 정말 정확한 사실과 꼭 들어가야 될 내용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개발 문서라는 거는. 막 꾸며주고 뭐 막 진짜 제가 만약에 그 개발 문서 보는데 막 뭐 프레젠트 효과 들어가고 이러면 막 인상 쓸 거예요, 또 한 번 또 저는. 아까 개발할 시간도 없다며요. 문서 쓸 시간이 없다며요. 그럼 빨리 쓰고 개발해야지.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꾸미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잘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문서 처음에 그렇게 잘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변경사항을 관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변경사항을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문서를 보다가 달라진 내용이 있어요. 문서를 처음에 썼는데 그 이후에 또 뭔가 개발하다 달라진 내용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러면은 달라진 내용을 확인한 사람이 즉시 문서를 업데이트하세요. 바꾸세요. 만약에 뭐 2명 이상이 한다라면은 문서가 잘못됐는데 이걸 확인한 사람이 작성자가 아닌 다른 사람일 수 있을 거예요. 혼자 이제 개발하는 프로젝트라면 본인이 발견을 할 거고, 그럼 발견 즉시 그걸 그 내용을 바꾸세요. 맞는 내용으로. 이걸 안 하고 미루다 보면은, 이게 미뤘다는 얘기는 결국 중요하지 않다라고 내가 마음속에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우선순위 같다고. 그럼 미룬 게 아니라 결국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게 돼요. 미루고 놔두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 실제 구현된 코드와 변경된 문서가 이렇게 괴리감이 생겨요.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는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문서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고, 많은 차이가 생기게 돼서 결국에는 문서가 죽어버리게 돼요. 아무 기능을 못하게 되는, 공유의 기능도 못하게 되고,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한 문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바로바로 이거 변경사항 관리 안 하고 나중에 미루면 결국 못하게 된다. 그래서 바로 해라.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템플릿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원페이저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내용을 그럼 채우면 좋을까, 이 문서에. 그걸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일단 첫 번째는
좀 타이틀을 좀 적으세요. 이게 뭐냐면 프로젝트 이름이나 뭐 이제 개발한 이 작성자, 이 문서 작성자, 뭐 작성 날짜, 작성하는 문서 툴에서 제공된다 목차 같은 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목차 같은 것들 이런 게 이제 타이틀이 될 거예요. 이런 걸 잘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적을 건 프로젝트 설명을 좀 적으세요. 이게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간략히 설명을 하셔야 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핵심은 이게 이제 남이 읽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기술과 무관한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만 봐도 아 이건 그냥 이런 프로젝트구나. 큰 레벨에서 큰 그림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적으라는 거야. 이거는 이런 프로젝트다. 이런 거를 하는 거다. 어떤 것들을 한다라는 걸 뭐 너무 길지 않게 한 문단 정도 이 정도 떨어지게끔 잘 정리해서 요약을 적으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설명을 좀 잘 적으시고 핵심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적으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산출물을 적으세요. 이게 뭐냐면은 프로젝트 결과물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그 프로그램이 산출물이 되는 거예요. .exe라든지 윈도우라면은 실행 파일이라면. 그 다음 어떤 API를 만들었다. 그럼 API가 산출물이 되는 거고. 제가 아까 외부에 제공하는 어떤 기능들을 이런 것들 API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세한 설명 여기서는 안 할게요. 근데 어떤 이제 만약에 문서다라고 하면 그 문서가 산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산출물이 뭐가 나온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제 적어주는 거예요. 그쪽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적을 항목은 비즈니스랑 이제 마케팅 관점에서 타당성 이거를 좀 적으세요. 이게 되게 이제 생소한 분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개발자한테 무슨 비즈니스 마케팅? 왜 적으라고 하지? 결국 이게 뭐냐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근거인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여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현업에서는 이게 어떤 라이선스 당장 라이선스가 만료돼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위협이 발생을 했다. 새로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다. 뭐 새로운 이제 운영치자가 나와서 그거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경쟁 제품이 이런 좋은 기능이 나와서 우리도 이런 기능은 넣어줘야 된다. 뭐 이런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획 관점에서 고민할 거 아니냐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개발자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내가 왜 이 프로젝트를 왜 하는가에 대한 결국에 내용을 적는 거거든요. 이걸 이래서 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나중에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거나 나중에 이제 설계나 구현을 할 때 어떤 이제 우선순위 일정에 의해서 어떤 기능을 빼야 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다 이거가 제일 중요한 근거가 돼요. 왜 해야 되는지가 이 프로젝트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런 걸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이 항목을 적으면서. 뭐 진짜 대학생 여러분들은 졸업을 위해서 졸업 프로젝트라고 하면 그게 그냥 간단히 적으세요. 복잡하게 적고 어렵게 적으라는 게 아니라 있어 보이게 적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프로젝트 이거 왜 하지? 그걸 그냥 적으세요. 아 졸업하려고 하면 졸업을 위해서 이렇게 적으세요. 어쨌든 적으면서 고민을 좀 해봐라. 이게 이제 항목이고요. 다음 항목은 이제 리스크 평가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가 그리고 그 대안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적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생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개발 문서 중에. 이게 왜냐면 뭐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개발을 막 하는데 어떤 뭐 연구할 게 좀 많아서 이 기술을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 연구하느라 개발 일정이 부족할 수도 있을 거고 예상한.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어떤 외부 교육이나 뭐 어떤 외부 휴가나 이런 걸로 개발 일정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또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라도 이런 이유들이 예상이 된다면 자기가 이 개발을 하면서 일정이랑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대로 뭔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게 발생하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대안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생각할 수 있는데 대안을 또 안 적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안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건데 어설프게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일정이 부족하면은 그냥 일정을 연기하겠다. 차라리 이렇게라도 적든지 아니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어떤 기능은 빼고 개발하겠다. 이렇게 적든지 일단 어설프게라도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단계예요. 이걸 고민하는 단계가.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아무리 내가 신입 개발자 경험이 없더라도 어설픈 플랜 B라도 갖고 있게 해줘요. 내가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어떤 이거 하나를 갖고 있게 해주는 건데 이게 성장을 내가 좀 하다 보면 이 어설픈 플랜이 세련된 플랜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더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게 되고 이게 이런 고민도 안 하고 미래에 플랜 B가 없다 이러면 항상 이제 플랜 B가 없는 개발자가 되는 건데 사람들 평가 저 개발자가 개발하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그 프로젝트 망해버린다 이렇게 평가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 대안이 없는 개발자다 대책 없는 개발자다 이게 얼마나 좀 슬픈 평가예요.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갑자기 그런 문제가 막 닥치게 되면 당황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면은 뭐 방향 갈피를 못 찾고 그냥 일정만 지연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그제서 다급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물론 여기 반론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모든 리스크를 고민하냐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런 거를 고민을 최대한 하려고 해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또 나와요. 어차피 나와요. 그걸 저도 부정하지 않아요. 저도 많이 겪고. 근데 이런 고민도 안 하면 진짜 기초적인 문제부터 나와요. 최대한 많이 줄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이런 고민도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개발하고 테스트할 필요 없다라는 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 고민,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할수록 진짜 걸러지고 대응이 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하는 힘을 길러준다.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을 길러준다. 이 항목이랑 굉장히 중요하다. 이 리스크 평가 항목은 좀 강조드리는 부분이고,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일정이랑 참여 인력이에요. 이걸 적는 거예요. 간단하게 적어도 좋은데, 예를 들면 이제 몇 명이 언제까지 개발할 거냐 뭐 이런 거 적는 건데, 예를 들면 뭐 3명이 뭐 3달간 개발할 거다. 하루에 8시간씩 풀로 해서 할 거다. 보통 이제 회사에서는 8시간을 하루로 보통 잡아요. 이제 업무 이게 평균 시간이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개발할 때 하루 풀로 개발해야 완성할 수 있는 거라면은 이제 1개월 동안 한다면은 1맨먼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용어는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사람이 그냥 하루 종일 8시간씩 한 달 동안 개발해야 될 분량이다. 이걸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한 달짜리라고 하면은. 근데 혼자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혼자서 내가 하루에 다른 학업 때문에 다른 거 못하고 4시간 정도씩만 내가 뭐 한 달 동안 개발을 할 거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는 원래 플로에 했다라면은 이제 내가 뭐 한 달 개발이라면 이제 뭐 15일 만에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일 거고. 이렇게 이제 약간 그 시간관념을 좀 가지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굳이 적으라고 하는 거는 쓸모없어 보일 수 있는데, 나도 예측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시간을 좀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단 내가 이제 몇 명이 언제까지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그래서 데드라인은 언제까지다, 이걸 이제 적잖아요. 이걸 적으면 이제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야, 나한테. 카레이서들을 보면은, 여러분 이제 그 레이싱 하는 선수들 있죠. 랩 타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카레이서한테.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이제 트랙 같은 것들을 막 운전하면서 코너 같은 걸 막 돌 때, 내가 이번에 약간 잘 못 돌았네. 이러면 내가 한 0. 몇 초, 한 몇 초 이 정도, 손실 봤구나. 여기 너무 잘 돌아서 몇 초도 이득 봤구나. 이런 초 단위로, 심하면 0. 몇 초 단위로 그 시간관념을 칼같이 갖는, 일반 사람이랑 다른 시간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트랙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 랩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내가 이번에는 몇 초 손해봤네, 몇 초 이득봤네, 이런 걸 하면서 내 현재 얼마나 내 속도가 빠르게 잘 가고 있는, 이런 걸 판단하는 관념이거든요. 개발자한테도 이런 일정이나 시간관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익히게 해주는 게 이 항목이에요. 이거의 최소한 기준점을 잡아주는 게.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가 되면 리소스와 이제 시간이라는 일종의 노예가 아니고 일종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앞서도 많이 강조는 했고, 이거를 되게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정이 무한대 있다고 생각하고 개발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제한을 안 걸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기준이 있이 개발하냐, 이런 기준 없이 개발하냐는 내가 방향을 알고 앞으로 가냐 없이 가냐랑 거의 동일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적으면서 고민을 해라. 일정이라는 게 나한테 있고 몇 명이나 개발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써서 리소스를 얼마만큼만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소스를 적게밖에 못 쓴다면 그만큼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겠죠. 시간을 다 많이 못 쓰니까.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면 그때 또 리스크도 적는 거지. 그랬을 때는 누구를 더 데려와서 한다. 내가 어떤 일을 정리를 좀 덜 하고 여기에 더 몰입하겠다. 일정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거에 또 리스크에 적을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적는 게 기술 설명 항목이에요. 이게 진짜 가장 길게 작성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뭐 개발할지 여기 그냥 다 적는 거예요. 무엇이든 무슨 형식이든 뭐 관계하지 말고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적으세요. 대신 한 가지 뭐 팁 정도는, 글보다는 그림을 많이 활용하면 좋아요. 왜냐면은 어떤 개념을 설명하거나 동작 원리를 설명하는 거는 아무래도 글보다 그림 하나가 그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거는 더 이해가 더 빨리 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직접 개발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렵기 때문에, 동작 원리나 이런 것들은 제발한 사람은 정확히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 그리는데 시간을 좀 많이 들이는 거는 오케이, 그건 좀 인정해요. 기술적인 부분은 보통은 신입 개발자분들이나 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막 적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자기가 해야 되는 걸 적는 거니까 당연히 중요한 건 맞지만 앞에 중요한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들은 최대한 잘 이해가 잘 되게, 어차피 기술 세부적인 내용은 그 구현한 개발자가 아니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공유해서 알려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그림을 좀 많이 활용하고 그 다음에 실제 사실 기반해서 잘 적으시면 되고 그러면서 내 기능에 대한 좀 정리도 돼요. 이런 문서를 적으면서 내가 이런 걸 만들려고 했구나. 어떤 계층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려면은 얘는 먼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 기능은 좀 나중에 만들어도 되겠네. 이런 게 또 우선순위도 개발 문서를 작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정리가 되고 좀 정해질 수 있는 방향이 좀 명확해진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거겠죠. 이 섹션을 정리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목은 최대한 제가 설명드렸던 포인트 부분들을 잘 하면서 좀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은 좀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형식이 아닌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형식이 이 템플릿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중요한 거고, 문서를 이제 왜 작성해야 되는지 스스로 필요성을 먼저 좀 느껴야 돼요. 작성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나중에는 당연히 작성해야지 라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내 사고가 그렇게 좀 빨리 느끼는 게 그게 먼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로 하게 되면은 제대로 내용도 안 나와요. 그렇게 이해가 없는 채로 또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템플릿보다는 제가 템플릿 예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템플릿보다는 각 항목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미가 파악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모든 항목을 일단 다 채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서 고민해 보세요. 이게 왜 적으라고 했을까? 제가 설명드렸던 영상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했지. 그러면 그게 뭐가 있을까 또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의미를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체득할 때까지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내가 몸으로 느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건 이래서 이거 적어야겠다. 이게 나오려면은 머리로 아는 걸로는 부족해요. 계속 고민하면, 내 프로젝트라면서 고민해야 그게 내게 돼요. 그 다음 프로젝트 할 때 그 고민이 묻어나온 내용이 적혀야 진짜 내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면 좋겠다. 의미를 파악하는데. 그런데도 진짜 모르겠고 진짜 이해가 진짜 안 되면 그냥 적으세요. 난 진짜 모르겠어요. 이러면 그냥 일단 적으세요. 그러면 좀 나중에는 시간이 경과되고 경험이 쌓여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걸 저도 부정하진 않는데, 일단 처음에는 이제 뭐 적다가 보면 나중에 쌓이면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적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니까 제가 예시로 템플릿을 드린 거고, 그걸 토대로 그러다 보면 템플릿을 맹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템플릿을 위한 템플릿, 양식을 위한 양식, 채우는 데만 급급해서 그렇게 적지 마시고 의미를 파악하다 보면 나중에 분명히 알아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가 다 잘 된다 보면은 나중에는 꼭 필요한 항목도 적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건 좀 불필요한데 나한테는 이거는 항목이 없는데 좀 더 더해야 되겠는데 이런 게 있으실 수는 있는데 제 경험은 아마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다 그런 고민 끝에 나온 양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이해하다 보면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많이 공감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문서 작성을 포함한 좀 체계적인 개발이 만약에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책 중에 소프트웨어 개발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 좀 추천드려 볼게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 굉장히 내용이 좋고 지루한 책이에요. 잘 들으신 거 맞아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좀 이제 개발이 좀 익숙해지고 기시나 이런 것 통해서 소스 형성 관리를 좀 해보시고 빌드도 좀 많이 해보시고 문서도 좀 작성을 해보시고 이러고 나서 읽으면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는 책이라고 저는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이게 좀 이해가 되면 굉장히 좋은 내용, 이해가 안 되면 굉장히 지루한 내용, 이렇게 좀 한 줄 평을 하자면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앞에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4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서 작성의 본질은 공유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서 작성이 개발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문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즉시 업데이트해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기억보다는 기록이다. 이거 잘 명심하시면서 문서 작성의 필요성 느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